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밤중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너무 아파서 숨이 막히고 다리를 주무르며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셨던 경험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익숙한 통증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해 넘겼던 다리 쥐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신호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 동안 응급의학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최병무 교수입니다. 실제 응급실에서 제가 마주한 놀라운 사례들을 통해 단순한 쥐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 3초 만에 통증을 완화하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응급조치법과 평생 다리 쥐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오늘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밤, 다리가 번개처럼 뒤틀리며 숨이 막힐 듯한 통증이 몰려오는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다면 알 것이다. 우리는 대개 그것을 단순한 쥐, 나이 들면 흔히 오는 근육 경련쯤으로 넘긴다. 익숙함은 방심을 낳고 방심은 신호를 가린다. 문제는 이 익숙한 통증이 때로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잠결에 찾아와 몇 호흡을 앗아가고 식은땀을 터뜨리게 만드는 그 경직이 잠깐만 참으면 풀리겠지라는 자기 암시 속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원인 없는 통증은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놓친다. 몸은 말이 없지만 증상이라는 방식으로 매우 분명하게 말을 한다. 다리 경련은 대부분 무해하게 지나가지만 가끔은 혈관과 순환, 신경과 내분비의 균형 같은 생리의 핵심 축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나타난다. 이 신호는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이고 금세 사라지는 듯 착시를 주고 통증이 잦아들면 모두 끝난 것처럼 안도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렇겠지라는 추측은 의학이 아니다. 통증의 양상, 지속, 동반되는 느낌과 변화는 모두 단서를 제공한다. 그 단서들을 무시하면 대수롭지 않다는 믿음이 리스크로 바뀐다. 오늘의 목적은 단순하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무엇이 평범한 경련이고 무엇이 위험의 전조인지, 왜 그 구분이 생명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이 내 몸의 소리를 곧장 듣는 태도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이 도입부에서 그 어떤 과장도 필요 없다. 통증은 이미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다루는 우리의 습관이다. 대충 넘어가던 습관을 멈추고 이번엔 무엇이 달랐나를 냉정하게 묻는 습관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이후의 모든 설명과 사례, 점검과 조치의 기준점이 된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그 신호를 해석할 책임이 있다. 다리의 경련을 가볍게 보지 말자. 이 흔한 사건 속에 드물지만 결정적인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오늘 그 위험을 알아차리기 위한 시야를 확보하자. 이 한 걸음이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한 경계를 세우고 필요할 때 정확히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익숙함 대신 주의를, 추측 대신 관찰을 선택하자. 그것이 생존 쪽으로 저울을 기울이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여 년 동안 응급의학의 최전선에서 수천 명의 생사를 오간 한 사람, 최병무 교수는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단순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전하고자 한다. 그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가 나이 탓이라며 무심히 넘기는 다리쥐, 그 익숙한 통증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응급실에서 하루하루 목격해온 사례들을 통해 단순히 근육이 수축했다 풀리는 일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 얼마나 다양한 질병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이 잠깐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집에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바로 그 후회와 안타까움이 오늘의 강연을 만들었다. 그에게 있어 이 이야기는 의학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목소리이며 동시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경고이기도 하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나이 들어서 다리에 쥐 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이 그것을 증명한다. 병은 언제나 작고 평범한 증상으로 시작하며 그 신호를 무시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응급의학 전문의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다뤄온 관찰자로서 이야기하려 한다. 이 강연은 단지 질병의 원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쥐가 난다는 단순한 불편 뒤에 어떤 생리학적 과정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혈관의 협착이나 혈전으로 이어지며 또 어떻게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려 한다. 동시에 그는 희망도 함께 전한다. 빠른 인식과 정확한 대응, 그리고 기본적인 예방 습관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나이 탓이라며 넘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한 번의 주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의 말은 격식보다 절박함에서 비롯된 호소다. 의학의 세계에서 매일 마주하는 생사의 경계선은 차갑지만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따뜻하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는 단지 병의 설명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다. 박명수 할아버지는 71의 나이에도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축구선수로 활약했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손주들과 공을 차곤 했다. 병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까지도 모두 정상이었다. 그에게 병은 남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3시 그는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평소에도 가끔 쥐가 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통증의 세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했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보통 몇 분 안에 풀리던 경련이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졌다.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다리는 눈에 띄게 붓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확연히 두꺼워지고 피부는 푸르스름하게 변해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이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애써 버텼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받았다. 평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시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내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단순한 쥐가 아니라고 느낀 것이다. 그녀는 새벽 5시가 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였던 최병무 교수는 그의 다리를 보는 순간 긴박함을 느꼈다. 오른쪽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피부색은 푸른빛을 띠며 차가웠다. 할아버지는 숨이 가쁘고 몸이 좀 차다고 말했다. 곧바로 피검사, 초음파,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이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른쪽 다리 깊은 정맥 안에 15cm에 달하는 거대한 혈전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혈전의 일부가 이미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폐동맥이 완전히 막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즉시 항응고 치료가 시작되었고 며칠 뒤 다행히 상태는 안정되어 퇴원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쥐로 치부되던 통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만약 그날 며느리의 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그 새벽을 넘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최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한다.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를 수없이 봅니다. 다리에 쥐가 났다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증상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박명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몸의 경고를 오해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건강하다는 자부심 속에 작은 신호를 놓쳤고 그 대가는 생과 사의 경계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다. 단 한 사람의 주의와 행동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새벽의 응급실은 증명했다. 사람들은 대개 다리에 쥐가 나면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러지.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늘 그러셨다. 익숙한 현상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참는다. 그러나 이런 무심함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른다.
최병무 교수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이미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65살 이상 인구의 30%가 정기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나이 탓이겠지라며 방치한다. 문제는 그중 약 5%가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의 초기 단계라는 것이다. 5%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인구로 환산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았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련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 안심하고 다시 통증이 올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 사이 혈관 속에는 서서히 혈전이 커지고 신경은 압박을 받아 기능을 잃는다. 결국 다리 통증 하나로 시작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진다. 이런 현실을 보며 최 교수는 단언한다.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의학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혈관 질환 환자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음, 흡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피가 끈적하게 만들어 작은 혈전이 쉽게 생기도록 한다. 특히 앉아서 오랜 시간 일하는 직장인,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 그리고 수술 후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에게서 혈전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단순한 피로로 오해한다. 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젊은 사람도 위험합니다. 단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혈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젊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낸다. 다리의 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생겼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때 몸은 더 큰 고통으로 대답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인식이다. 우리가 늙었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몸의 경고를 무시할 때 병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쥐는 단순한 근육의 반응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거울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불편함 뒤에 숨은 진짜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인체의 근육, 신경, 혈관, 호르몬, 수분 균형이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현상이다. 최병무 교수는 응급의학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흔한 증상이 얼마나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를 정리했다. 첫 번째 원인은 갑작스러운 근육 피로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하게 걷거나 뛰거나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때 근육이 경직되며 경련이 발생한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근육은 단순히 피로를 호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의 부족이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을 때 몸속의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이 흐트러진다. 전해질은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은 스스로 수축을 멈추지 못한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다.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선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그로 인해 강한 통증과 함께 경련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은 혈전증이나 동맥폐색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쥐로 착각하다가 시간이 지나 혈전이 커지면서 다리가 붓고 색이 변하고 심하면 절단 위험까지 가는 사례가 많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 취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변화시키거나 근육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와 노화다.
발끝이 아래로 처진 채 오랫동안 잠을 자면 종아리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된 상태가 되어 새벽에 쥐가 잘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현상은 더욱 빈번해진다. 여섯 번째는 신경계 질환이다.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탈출, 말초신경 손상 같은 질환은 신경이 근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경련을 일으킨다. 이 경우 단순한 근육 경직이 아니라 신경 자체의 이상이 원인이다. 일곱 번째는 내분비계 질환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호르몬 균형이 깨질 때도 근육의 흥분성이 높아져 경련이 생긴다. 호르몬은 근육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조타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 교수는 강조한다. 단순한 이유 뒤에는 언제나 예외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피로해 보이는 경련도 실제로는 심각한 혈관 질환의 첫 증상일 수 있고, 일시적인 수축으로 보이는 현상도 몸이 보내는 구조적 경고일 수 있다. 응급실에서는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혈전이 폐로 이동해 호흡 곤란을 겪는 환자를 수없이 보았다. 그러므로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오늘은 좀 무리했나 보다라고 넘기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다른 증상은 동반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진짜 위험은 통증이 아니라 그 통증의 이유를 모르고 넘어가는 데 있다. 언제 단순한 쥐가 위험 신호로 바뀌는가? 이것이 바로 생사를 가르는 구분선이다. 최병무 교수는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패턴을 바탕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7가지 경고 징후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고 붓기까지 동반될 때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비정상적으로 붓거나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면 이는 혈관 속에 혈전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다. 특히 부기가 심하거나 통증이 점점 강해진다면 거의 틀림없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경우 가장 위험한 질환은 깊은 정맥 혈전증이다. 혈관 안에서 응고된 피가 덩어리를 이루어 순환을 막고 이 혈전이 떨어져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킨다. 이 상황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첫 번째 함정이다. 두 번째 경고는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몇 분 안에 사라지지만 몇 시간 동안 통증이 이어진다면 이미 근육 손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심하면 근육 내부에서 미세 출혈이 생기거나 근섬유가 파열되어 피 검사에서 근육 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세 번째 징후는 다리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는 경우다. 이는 급성 동맥 폐색을 의미할 수 있다. 동맥이 갑자기 막히면 피가 통하지 않아 조직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 6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부위는 괴사로 이어져 절단이 불가피해진다. 네 번째는 쥐가 날 때 동시에 호흡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나타날 때다. 이때는 폐색전증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다리에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으면 숨이 막히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다섯 번째는 다리에 쥐가 나면서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이 동반되는 경우다. 이는 척추신경의 손상이나 압박이 원인일 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은 다리 근육의 제어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갑작스러운 경련과 함께 마비 증세가 나타난다. 여섯 번째는 쥐가 나면서 열이 나는 경우다. 이는 감염성 근염이나 복막염이 원인일 수 있으며 특히 당뇨 환자에게서 위험하게 진행된다. 열이 동반된 근육통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일곱 번째는 소변색이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다. 이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심각한 상태를 의심해야 한다. 근육이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그 안에 단백질과 효소가 혈액으로 유출되고 신장을 손상시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증상은 응급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시간이 생명을 결정한다. 최 교수는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쥐가 났네라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라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폐로 이동하는 과정은 몇 시간 만에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다.
따라서 통증의 원인을 단순화하는 습관을 버리고 신체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다리쥐는 그 자체로 병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보다 더 무서운 경고다.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할 때 그 대가는 언제나 냉정하다. 급박한 순간 다리에 쥐가 나 숨이 막힐 듯 아파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다. 최병무 교수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에게 직접 가르쳐온 검증된 방법들을 소개한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술 중앙을 세게 집어주는 것이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입술 한가운데를 5초에서 10초 정도 강하게 눌러주면 신경 반사작용으로 인해 다리 근육의 경직이 빠르게 풀린다. 이는 전통의학에서도 언급된 방법이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즉시 시행할 수 있어 몇 초 만에 통증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두 번째 방법은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것이다. 무릎을 편 채 다리를 곧게 뻗고 발가락을 서서히 몸쪽으로 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완화된다. 갑작스럽게 세게 당기면 근섬유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되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압력을 주는 것이 좋다. 이는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내 긴장을 풀어준다. 네 번째는 승산혈이라 불리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다. 종아리 뒤쪽 튀어나온 근육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두 손가락 정도 아래 지점을 엄지로 세게 누르며 3번에서 5번 반복한다. 이는 근육 경련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양쪽 다리를 동시에 자극하면 더욱 좋다. 5번째는 따뜻한 찜질이다.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사용하여 경련 부위를 감싸면 혈류가 촉진되고 통증이 줄어든다.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사이가 적절하며 너무 뜨거운 온도는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번째는 물을 마시는 것이다. 탈수가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도움이 된다. 차가운 물은 근육을 오히려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7번째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이다. 누워있을 때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다리를 높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통증이 빠르게 줄어든다. 이 가운데 최 교수는 입술 중앙을 집어주는 방법을 가장 추천한다. 움직이지 않고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효과가 빠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한다. 응급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입니다. 만약 다리 경련에 붓기, 냉기, 색변화, 호흡곤란 같은 위험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응급조치 이후에도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그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은 예방이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다. 올바른 수면 자세가 기본이다. 자는 동안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고 무거운 이불이 다리를 누르지 않게 가벼운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한다. 벽을 짚고 뒷다리를 펴서 종아리를 늘리거나 의자에 앉아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을 각각 10번씩 반복하면 혈류가 원활해진다.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어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매 1시간마다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잠시 일어나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근육 관련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전해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추운 환경에서는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며 흡연과 과음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탈수를 유발하므로 피해야 한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의 탄력과 혈류가 함께 개선된다.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류를 억제해 경련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훈련은 단순한 정신적 안정 이상의 효과를 낸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들이 쥐의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가 자주 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지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 교수는 강조한다. 건강이란 위기가 없을 때 지키는 습관의 총합입니다. 몸은 언제나 미리 경고한다. 문제는 그 신호를 듣지 않는 인간의 습관일 뿐이다. 우리 몸은 언제나 말을 한다. 단지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할 뿐이다. 최병무 교수는 40년의 응급의학 경험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대부분의 비극은 병의 진행보다 사람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박명수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그가 살아난 것은 약이 아니라 가족의 관찰력 덕분이었다. 며느리의 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혈전이 폐로 이동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응급실에서 그는 매일 같은 후회를 듣는다. 조금만 일찍 올걸요. 설마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에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통증이 반복되어서야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인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는 느려지고 통증의 민감도도 떨어진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상이 전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오히려 노년층일수록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단순한 쥐가 아니라 다리의 붓기, 색의 변화, 차가운 감각, 호흡의 이상, 그 어느 하나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반드시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최 교수는 환자들에게 늘 같은 말을 건넨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건 경고음이자 생존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은 완벽하게 정직하다. 문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는 태도다. 나이가 들면 불편함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증상을 노화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질병이 숨어들 틈을 내주는 셈이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혹은 한쪽만 나타나는 변화는 모두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신호다. 여기에 가족의 역할이 더해진다. 나이든 부모나 조부모는 종종 자신이 느끼는 이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괜찮다는 말로 불안을 감춘다. 이때 가족의 세심한 관찰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졌다거나 다리를 자주 주무른다거나 숨이 차다고 할 때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현대 의료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접근성이 높다. 응급실은 하루 24시간 열려 있고 구급 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연결된다. 혹시 과민 반응일까? 라는 주저함보다 만약을 대비하자는 판단이 훨씬 안전하다. 예방과 조기 진단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피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발목 상환지수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여기에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조절, 금연과 절주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토대다. 이 단순한 습관들이야말로 고통과 죽음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건강은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박명수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 손주들과 축구를 즐긴다. 그는 말한다. 이젠 몸이 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줬으니까요. 쥐가 나는 단순한 순간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과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 건강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실질적인 의학 정보와 예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